오해원 나. 진짜 안타깝네.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주니어가 자, 속도와 거리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미분할 때도 다루었는데 미분할 때는 속도와 거리가 아니라 속도가 뭐였게? 그치, 가속도였습니다.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먼저 얘기부터 해보자.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물체의 위치의 변화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함수 xt가 있으면 이제 거속시는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거속시는 아니지. 위치함수 xt가 있으면 이 위치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는 생각이었고 속도 함수가 같이 나온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x't를 무슨 t라고 볼 수 있었냐면 vt라고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 그럼 다시 속도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무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AT 그치, 가속도 함수인 자 v't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at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했으니까? 2번 미분했으니까 이계도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야지. 자,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그럼 첫 번째 생각,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생길 건데? 속도 함수가 생길 건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 뭐가 생기게 되지? 적분 상수가 생기게 되는 속도 거죠. 상수 아니? 자, 마찬가지로 그럼 속도 함수도 적분을 하게 되면 무슨 함수가 생기는데? 위치 함수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그럼 적분 상수가 생기겠죠. 그럼 이 적분 상수의 처리가 먼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보자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만약에 나한테 그냥 이건 간단한 예시로 봐도 좋습니다. vt라는 이 속도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예를 들어 예를 들려고 하는데 얘가 예 아, 좀 재밌었다. 진짜 잘 노네. 엄청 먹고. 너는 둘이 혹시 베프니? 자, vt가 예를 들어서 4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된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얘를 적분을 하면서 우리가 일단 xt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 xt를 만들면 얘 적분하면 몇 분의 몇이? 3분의 4t 3승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우리 예전부터 이 상수항 이 변수가 정역이 얼마일 때? 0일 때 함수값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자 x제로가 뭐다라고 쓸 수 있는데 c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 x제로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몇 초일 때 위치가 될까? 0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고 그럼 0초일 때 위치라는 것은 처음에 뭐하는 위치? 0 출발하는 위치. 그래서 출발하는 위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초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적분 상수의 의미는 무슨 위치가 되는 거다? 초기 위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여기서 위치 함수 생기는 적분 상수는 초기 위치다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1절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 함수가 생길 거고 거기서 생기는 건 적분 상수는 초기 뭐가 될까요? 초기의 속도 그치, 초기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속도가 정해져 있으면 속도 함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물리에서도 간략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속도 함수 그래프가 사실은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한 그래프니까 우리가 vt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a초고 여기 b초라고 한번 쳐보자. 자, 그리고 여기 C초라고 두는 걸로 하고 자, 여기는 VT 그래프는 현재 무슨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X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위치 함수의 무슨 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도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도함수가 지금 정해진 거니까 우린 요 밑에다가 XT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잘 보면 나의 XT의 그래프는 분명히 여기 A초인 곳에서 극 무슨 값이 생길 거고 그치? 극대가 생겼다가 B초에서 뭘 가진 다음에 극소를 가진 다음에 다시 이후에 쭉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다. 그치? 그럼 우리가 적분할 때 이런 얘기했거든. 이 면적이 증가한 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면적 S만큼 나는 현재 얘가 위치 함수 XT가 되는 거니까 현재 여기 있는 X좌표가 T가 0일 때 여기 함수값이 X0로 표현되는데 이 X0가 0초에서의 위치야. 초기 위치인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함수값은 A에서의 X의 함수값이니까 XA라고 하면서 얘는 T가 A초일 때의 점피의 지금 X좌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폭의 차이가 지금 얼마만큼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S만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수직선의 나의 물체에 운동을 표현한다 치면 처음에 T가 0일 때 자, 이 X0는 초기 위치에서 얘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초기 위치에서 지금 얘가 이 VT의 그래프의 면적만큼 자, 지금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지. 다시 A초가 되는 순간에 내 위치가 지금 XA가 되는 건데 그 XA라는 것은 A초의 위치니까 X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X0와 XA의 차이만큼이 얼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S만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해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면적만큼 물체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0초에서 A초까지의 내 물체의 이동량이 얼마만큼 된다? S만큼이 된다. 그런데 현재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냐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적분의 식으로 만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인테그랄에 지금 VT라는 함수를 DT를 하는데 0초에서 얘가 지금 A초까지 이렇게 간다 치면 얘가 지금 VT가 X'T가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대로 얘의 전적분 결과는 XT라는 위치 함수를 만들 거고 0에서 A초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XA-X0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생각. 그럼 XA-X0라는 것이 지금 면적 S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말인즉슨 이 A에서의 위치와 0초에서의 위치의 차이가 S만큼 난다는 얘기가 되니 0초에서 A초까지 가는 동안 나는 오른쪽으로 S만큼 움직였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얘들아 지금 이 면적을 T라고 얘기하면 A초에서 B초까지는 어쨌든 물체가 속도가 부호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이 T라는 값은 현재 다시 A초의 위치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T만큼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이걸 수직선에 표현하면 A초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얼마만큼 T만큼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이동하는 양을 나타내는 거고 양의 면적이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음의 면적이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면적 여기를 U라고 한다 치면 그 B에서 U초까지는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는 얘기하면 U만큼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에 그러면 0에서 C초까지의 VT, DT 한마디로 0초에서 C초까지 얘가 속도 함수를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물리량이 S에다가 T를 빼고 다시 U를 더한 값이 되면서 S-T 플러스 U가 되는 건데 그럼 이 물리량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물체 0초에서 C초까지의 무슨 변화를 해줄 수 있냐면 위치 변화 그냥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자 얘가 위치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수적으로 얘가 XC-X 뭐라고? 제로라고 볼 수 있으니까 C초의 위치에서 몇 초의 위치를? 0초의 위치를 뺀 거죠. 근데 그 물리량의 계산이 S-T 플러스 U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그림에서 봐도. 여기가 X0잖아. 여기가 지금 보면 X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된 거. 그럼 요 폭의 차가 뭐 빼기 뭘로 표현된 거야? S-T 플러스 얼마? U만큼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원점에서 여기 X0에서 S만큼 갔다가 T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얼만큼? U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럼 요만큼의 폭이 요만큼의 양이 뭐가 되는 거? 위치 변화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됐지? 자 근데 위치 변화량이랑 우리가 구분되어야 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었냐면 이동 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모양에서 현재 나의 물체의 이동 거리는 이런 물리량, 음의 방향 이동한 양도 양의 값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동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S만큼 이동하고 T만큼 어쨌든 뚜벅뚜벅 이동하고 U만큼도 뚜벅뚜벅 이동했으니까 얘를 다 더한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를 적분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0초에서 C초까지의 속도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음의 면적을 양의 면적으로 강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거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값? 그치, 절대값 VT, DT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표현을 보자마자 아 나는 물체의 0초에서 10초까지 무슨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 이동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동 거리는 절대값 그래프가 적분량이다. 그런데 이 절대값 부위를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지? 속도. 속력이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생기고 이동 거리가 생기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를 적분하면 무슨 변화량이 생긴다? 위치 변화량이 생긴다. 이것만 알면 돼. 끝. 맞다. 됐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만 풀면 됩니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미적분을 할 거잖아. 미적분을 하면 이제 평면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 거기서도 이 1차원 운동에서의 기본적인 계산들은 다 논리가 똑같아요. 평면 운동에서도 속도를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고 이동 거리. 위치 변화량이 나고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부터 다른 거 속도가 하지마. 위치야. 자 간단하게 문제 몇 개 풀고 가. 너는 위치가 나. VT인데. VT도 왜 풀죠? 아 너무 웃거든. 아. 괜찮아. 왜? 내가 풀 거 아니니까. 내가 쌤한테 하거든요. 1, 2, 3, 4, 5, 6, 7. 하나, 둘, 두 개는. 뭐가 두 개인데? 네? 여기가 이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음은 물체 전피에 수직선 위의 전피에 시각피에서의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제 드는 생각이 0초에서 2초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양이요. 양의 방향으로 이 면적만큼 이동했다. 다시 2초에서 4초까지 이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이 원점 면적만큼 그치 돌아온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상황이 확인이 되면 되고 자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뀐 횟수 몇 번? 2번. 몇 초, 몇 초? 2초 4초 9번인 거죠. 자 두 번째 원점을 지나는 시간 시각 4초. 자 원점을 지나는 시각을 하려면 물체의 촉이 위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초?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원점에서 출발한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P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럼 P는 원점에서 출발하면서 수직선상에 우리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을 저면적만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럼 이만큼 도달한 이 순간의 시간이 몇 초가 되는 거고 2초가 되는 거고 다시 그러면 4초까지 반대로 얼마만큼? 이만큼 가니까 자 여기서 원점을 한번 찍는 거지 그치? 그럼 몇 초에서? 2초에 아니 4초에서 어느 점을 통과한다? 원점을 통과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그러면 4초에서 7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5에서 6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어쨌든 이 면적 계산하면 여기가 2, 여기는 1, 여기도 1이니까 이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겠다. 그치?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가봅시다. 등속 운동을 하는 시간은 1초. 몇 초에서 몇 초 사이다? 5초에서 6초 사이다. 몇 초 동안 한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됐건 네 번째. 자, 7초 동안에 위치 변화를 한번 봐. 4. 그치? 플러스 4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여기서 물체 결과를 봐도 되고 0초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좌표가 얼마인 곳에? 4인 곳에 도달했으니까 4로도 봐도 되고 근데 우리가 아까 위치의 변화량인 게 여기 있는 위치의 변화량을 부호를 판단해서 그냥 총량을 계산한다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그냥 2-2 플러스 4면 당연히 4등각 이렇게 그냥 대응시키면 되는 거고. 자, 또 다섯 번째
10초 동안에 이제 당연히 뭘 물어보겠습니까? 8. 이동? 그치, 거리를 물어보고 이동은 얼마나 된다? 8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째.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는 아, 오케이. 얼마? 4. 그치,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도 충분히 알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거 어렵지가 않아, 그지? 쌤 응. 계속 카톡 와요. 카톡이 와, 그거 왜요? 와우. 자, 보자. 나. 뭐 다른 거 더 특별히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예시로 그냥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 나오는지 바로 풀어갈게요. 수능에 이런 문제 수능에 이런 문제 안 나와. 아, 나왔었는데 옛날에 나왔어. 이제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 그냥 거의 어제 끝난 거야, 저번 시간.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시간에 대한 두 물체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y는 gt라는 그래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표현된 y는 ft라는 그래프가 있다. 자, 지면에서 얘는 동시에 던져진 두 물체 A, B의 속도 그래프가 각각 FT랑 GT인 겁니다. 자, 현재 여기 고점을 찍는 시간은 H초고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교점이 생기는 곳이 시간이 B초고 자, 여기 운동이 끝나는 시간이 C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 더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FTDT랑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GTDT가 현재 같은 상태다 이렇게 조건으로 나와 있어. 자, 이런 상태일 때 옳은 것을 골라보라. 그렇지. 기억. T는 A일 때 물체 A와 B의 높이는 같다.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말 되나? 딱 봐도 면적이 우리가 봐도 이제 FT가 면적이 더 크니까. 그치? 이게 일단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무슨 그래프니까? 속도 그래프니까 사실 우리가 지면에서 던졌다 그러면 걔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걸 많이 아니까 얘를 그냥 위치 함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애들이 있는데 위치 함수가 아니라 현재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면적 이동량이 되는 거고 두 물체의 초기 위치는 둘 다 어디입니까? 지면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있을 때 자, 지면에서의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라는 물체도 그렇고 B라는 물체도 그렇고 여기서 던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A가 쭉 올라가는 거죠. 일단은 몇 초까지? A초까지만 관찰하기로 한 거니까 그치? A초까지 봤을 때 물체 그치 A의 이동량은 요 면적,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B라는 물체 이동량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 될 거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보고 여기는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그러면 U라고 둔다 치면 U. A는 그치 어디까지 올라간 거고 U까지 올라간 거고 자 B는 어디까지 올라간 상태다? S까지밖에 못 올라간 상태다. 자 이때가 지금 시간 T가 H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와 B의 높이는 T는 A에서 당연히 각각 다르다? 다르다는 상태인 게 이해가 되고 자 니은을 봅시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T가 B일 때 물체 A와 B의 높이 차가 최대이다. 맞을 것 같아. 아니요. 이게 약간 다를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아니. 아니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내가 맞아야 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맞는 이유를 틀리면 틀린 이유를 뭐라고?
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속도의 차가 있을 때 위치 차가 생기는 거다. 그치? 그럼 우리 물체의 두 운동을 생각해보면 현재 P초까지는 꾸준히 누가 빠르다는 생각이야? A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출발해서 A가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야. 몇 초가 되는 순간까지? 비초. B초가 되는 순간. 근데 B초가 되는 순간에 이제 속도가 딱 같아지면서 그 이후로는 점점 누가 다시 빨라져? B가 점점 빨라지니까 B가 따라잡는 추세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B초에서 높이 차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지문이긴 한데 그럼 뭔가 우리 배운 내용이랑 너무 다르지 않게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 높이의 차고 지금 높이는 여기 있는 이 속도의 면적을 뭐 하면서 생길 수 있다? 접근하면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현재 B초까지 내가 이 물체의 둘의 위치 함수가 높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얘를 접근한 거를 H1t라고 합시다. 얘를 접근한 함수를 H2t라고 해봅시다. 위치 함수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들 높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렇지, 높이 차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리해야 되네. 얘를 다시 H1t, 얘를 H2t라고 하면 접근하는 함수, 위치 함수. 그럼 높이 차라는 것은 H1t에서 무슨 1t를 빼면 되니까 H2t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치 함수들은 여기 있는 각각의 속도 함수에 무슨 값이 될 거니까 접근 값이 되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A초까지의 높이차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A초까지의 높이차. 그러면 H1A에서 H2A를 빼면 되는 건 아닐까? 그지? 그러면 H1A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인테그랄 0에서 A초까지의 FT dt 이렇게 만들면 얘가 H1A H1 제로가 될 거고. 맞지? 그럼 다시 0에서 A초까지 GT라는 함수를 접근을 하게 되면 얘가 H2A에서 H2제로를 빼는 상태가 될 건데 어차피 초기 위치는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0초에서 이 접근한 양 자체가 그냥 위치 함수의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이들이 통째로 무슨 셈 했을 때? 뺄셈 했을 때 둘의 높이 차가 드러난다는 생각인 거겠다. 그치? 그럼 요거 두 개 뺄 때 접근 구간이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나는 0에서 A초까지의 FT에서 지금 GT를 뺀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왜 무슨 차가 된다는 얘기냐면 높이 차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알아보겠어? 네. 그럼 높이에 대한 차의 함수가 FT에서 GT를 뺀 거니까 FT에서 GT를 뺐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무슨 길이? 성분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얘가 양의 면적에 대한 정적분이 될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초일 때까지는? B초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다시 누가 더 높이 있을까? G가 더 같이 높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음의 면적이 정적분이 돼서 점점 상쇄되면서 감소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보다는 당연히 물리학적으로 일단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겠다. 그치? 자 그럼 마지막 걸로 가봅시다. T그 T가 C일 때 맞다고? T가 C일 때 A와 B는 같은 높이다. 짜증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얘는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질문 때문에, 그치? 전제 조건 때문에. 들을 수가 없네. 자, 이게 승리한 거. Y는 GT랑 Y는 FT, 또 T는 C로 둘러싸인 부도형 넓이는 같다. FT G 맞다. 맞아요. 알 수밖에 없어. FT, GT, T는 C로 둘러싸인 부도형 면적은 넓이가 같다. 네. FT는 이거고 공통 넓이가 GT는 그치? 얘고 T는 C면 얘인 거지. 그럼 여기 A라는 면적이랑 A가 완전이다. P라는 면적이랑 여기 Q라는 면적을 비교하자는 건데 PQ의 면적은 어떻다? 같다. 같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겹치는 거랑 q 더하기 겹치는 게 어떻다는 표현에서 같다는 표현에서 그냥 찾을 수 있는 표현이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도 속도와 노래에서는 어려운 지문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속도와 노래 공부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재미난 문제들이 애들이 계속 남기고 있어. 자, 그래서 보여주겠습니다. 한 문제 풀게요. 자, 어떤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서 출발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t가 자 t에 t-1에 at 플러스 b라고 표현되어 있고 a는 무조건 0이 아닌 상태고 t 값은 당연히 0 이상에서 정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이 지금 물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를 vt라고 정의를 해놓고 나서 자, 0에서 1까지의 절대값 vt가 정적분했을 때 자, 2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오는 것을 보게 돼. 자, 기억. t 값이 0과 1 사이인 구간 내에 xt1이 xt가 절대값 xt가 1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와우. 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리을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5개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후유유유 해가지고 이런 거리가 이걸 이용해서 미안하다. 자 그래서 디귿지문을 위해서 이 절대값 xt가 1인 실근이 존재하느냐고 어쨌든 지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라면 자 몇 번째면 모든 그래프를 얘기한다. 3번 3번째면 모든 그래프의 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1, 2, 4, 5번에서 1, 2, 4, 5번의 케이스에서 xt가 0인 실근이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되죠.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사항을 제시를 하는 게 맞아? 니은의 사항을 제시해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0에서 1초 사이에서 다시 절대값 t가 1보다 작으면 이게 결국에는 또 몇 번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 3번 그래프를 얘기한다. 그치? 0에서 1 사이에서 절대값 xt가 1보다 작으면 3번 그래프에서 vt가 0인 걸 만족하는 실수 t는 구간 0과 1 사이에 2개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 얘는 위치함수 그래프잖아, 그렇지? 그럼 0에서 1초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겠다는 거고. 그럼 속도는 위치함수의 뭐니까? 분이니까 여기서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정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x 프라임 t가 0인 곳이고 vt가 뭐인 곳? 0인 곳이 되니까 자 하나, 몇 개? 2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과 리을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내신 문제들은 그냥 막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적인 문제들 나오니까 물리랑 연결시켜서 잘 공부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일단 개념 설명 마칩시다. 끝! 고생했습니다. 거기가 그러네요.